안녕하세요. 파이썬 15회 자료의 종류 5강. 오늘은 딕셔너리와 세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와 세트는 같이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료의 종류였던 리스트나 튜플과 다르게 이 딕셔너리와 세트는 똑같이 중괄호라는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선언을 하기 때문에 초기화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세트 설명하기 전에 딕셔너리부터 이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딕셔너리 하면 이제 사전을 생각하잖아요. 사전을 보면 중요한 우리가 이제 단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 사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영어 사전 안에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 단어의 뜻을 찾아요. 그 다음에 국어 사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 단어를 중심으로 그 단어의 풀이 설명을 세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영 사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영어 단어를 이제 영어로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자주 사용하는 한자, 그쵸?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설명, 풀이, 뜻,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두 개의 값으로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딕셔너리라는 개념의 자료 저장 방식은 키와 값이라는 형태로 누가 사용자가 임의로 의미 있는 그죠? 키와 값의 형태로 해서 두 개가 쌍을 이루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를 우리는 딕셔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화하는 형식을 보면 이제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죠. 딕셔너리명. 그다음 대입연산자 사용하고 자, 딕셔너리와 세트는 중괄호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값을 초기화할 수 있는데 딕셔너리는 반드시 키와 값, 그쵸? 키와 값, 원하는 만큼, 그쵸? 사용자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만큼을 중괄호 닫기 전에 선언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의미 있는 키와 값으로 10A, 20B, 30C 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세트로 한 쌍씩 이렇게 중괄호를 중심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근데 임의로 또 이제 사용자가 A라는 명칭의 개수 예를 들어 사과 10개 예를 들어 여기서도 이제 임의의 예를 들었는데 배 20개 포도 30개 이런 식으로 세트로 키와 값, 키값 숫자 문자가 올 수도 있고 문자 숫자가 올 수도 있고 숫자가 올 수도 있고 문자가 올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배웠던 자료의 형 크게 세 가지 정수, 실수, 문자 그 세 가지의 조합으로 사용자가 그때 그쵸 지정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딕셔너리는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 값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사전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전 방식에 그래서 딕셔너리 초기화라고 생각하면서 그 형식을 기억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예를 들어 좀 더 이제 일반적인 형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숫자 문자만 했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식의 예제는 살펴보기 힘들죠. 보통 이제 애플 영어 사전 같은 경우 사과 그쵸 이런 식으로 단어와 뜻의 조합이라든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과 몇 개 그쵸 숫자 아니면은 이렇게 성을 중심으로 이름, 학번 중심으로 학번 관련 데이터, 그 다음에 과목을 중심으로 해당 과목명 이런 식으로 키값 사용자가 어떠한 것을
키로 잡을지, 어떠한 부분을 값으로 잡을지, 그거는 이제 개발자 마음이겠죠. 중요한 건 뭐다? 딕셔너리는 키와 값 두 개의 쌍으로 반드시 자료를 저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올 때도 키 중심으로 데이터를 많이 불러올 필요가 있는 경우, 특히 딕셔너리라는 방식의 초기화를 통해 자료를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선언 방식부터, 자, 중괄호를 중심으로 키값, 키값, 지금 저는 이제 두 세트를 얘를 기본으로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수정, 삭제, 그 다음에 추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할 텐데, 제일 먼저 이제 입력된 데이터가 제대로 입력이 A라는 이름으로, 그쵸, 메모리 공간에 잘 저장이 됐는지 출력을 해 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중괄호를, 그쵸, 중심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세트로 출력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딕셔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 데이터를 중심으로 때에 따라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딕셔너리는 키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제 수정할 수 있었던 자료형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함수를 이용해서도 수정하기도 하지만 이제 인덱스, 첨자죠. 그 인덱스나 첨자를, 인덱스 또는 첨자, 그죠? 인덱스를 우리말로 첨자, 그걸 이용해 수정을 했다면 이 딕셔너리는 키를 이용해 그 값을 수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로 대입하시면 해당되는 키의 값을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 하면 원래 있던 데이터가 학번이라는 키를 중심으로 새로운 데이터 값으로 수정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딕셔너리는 수정하는구나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학번 삭제할 필요가 있다, 필요 없어, 학번이라는 데이터는 필요 없다 라고 한다면 이걸 삭제해야겠죠. 자, 우리 삭제할 때 배웠던 함수 기억나실 겁니다. delete, 그쵸? 키보드에도 있는 똑같은 키워드로 이용한 함수의 값을 뭐로? 마찬가지예요. 수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키를 중심으로 데이터는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번이라는 키를 중심으로, 지금 이거는 여기 딕셔너리 이름이죠. 항상 인덱스도 첨자를 이용할 때 항상 메모리 공간에 이름이 왔던 것처럼 키에 대한 어느 부분에 대한 메모리 공간의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메모리 공간의 이름 가로 모양은 같아. 근데 첨자가 아니라 뭐다? 키. 딕셔너리는 키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삭제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거예요. 항상 수정하든 삽입하든 삭제하든 출력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요 A라는 이름의 메모리 공간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삭제됐으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 남은 데이터만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추가. 기존에 두 세트 들어가 있는 딕셔너리 데이터에 상황에 따라서 또 새로운 이렇게 연락처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이때도 마찬가지. 키를 중심으로, 그쵸? 데이터인 값을 입력하겠다. 어디에? 요 이름, A라는 이름의 메모리 공간 안에 추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두 세트만 있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추가를 한 다음에 출력을 해 보면 이렇게 추가된 상태로 입력되어 있는 거죠. 입력된 순서대로, 그쵸, 중간에 끼어 들어가진 않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데이터가
추가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같은 이름의 키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두 번 입력되면 처음에 입력된 데이터는 사실 덮어 써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키만을, 그쵸? 키만을 중심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건 없는 거죠. 우리 변수 기억하시면 돼요. 메모리 공간 할당하고 새로운 값을 할당된 메모리 공간 안에 값을 계속 받게 되면 맨 마지막 값만이 기억이 저장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키를 갖는 학번 동일한 키를 갖는 딕셔너리 같은 경우 마지막에 그쵸? 입력된 값에 대해서만 이 마지막 값이죠. 마지막에 있는 이 동일한 키의 값만 처음 거는 없다. 왜? 덮어 써졌다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키가 적용이 돼서 마지막에 있는 키 안에 있는 값이라고 정확하게는 값 그쵸?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일한 키의 마지막 값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데이터가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딕셔너리는 키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그쵸?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삭제도 다 키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딕셔너리 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출력만 요 리스트 이름을 딕셔너리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전체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해당 키에 대한 해당 키에 대한 값도 키 중심으로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키 중심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 안에 키를 바로 써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 외에 하나 더 있어요. 방법은 get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키를 이용하되 함수를 쓰는 건데 두 개 다 데이터가 있다면 그러니까 해당되는 키가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해당 데이터가 이렇게 값으로 출력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없는 데이터를 내가 불러오고 싶다. 여기 지금 캡처를 했는데 지금 여기엔 연락처라는 데이터가 없어요. 키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키가 없는데 연락처라는 키가 없는데 연락처라는 키를 통해서 그 키의 값을 불러오라고 출력문을 완성을 한다면 자 에러 메시지 뭐라고 떴어요? 키 에러라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같은 결과로 이제 키에 대한 값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두 가지 설명을 했는데 get 함수를 쓰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만 get 함수를 사용해 키를 중심으로 키에 대한 값을 불러올 경우 있으면야 똑같이 결과가 나오지만 없는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에러로 발생은 하진 않고 없다라고 그쵸? 없다 아무것도 반환할 게 없다 라는 깔끔한 문장으로 출력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키를 반환하는 방법 지금 여기서는 뭐 몇십 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몇십 개일 경우 이제 그 세트가 몇십 개다 몇백 개다 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키만 보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딕셔너리 명.키 관련된 것만 보기 위한 키 함수 키하고 s가 붙어서 여러 개 불러오겠다 이거죠. 함수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딕셔너리명 그 다음에 키들을 이제 쭉 다 불러오라 라는 함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요것만 키만
키만, 그쵸? 키만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기 싫잖아?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리스트라는 단어가 하나 더 함수예요, 이것도. 자, 가로 한 번 열었으면 한 번 닫고, 가로 두 번 열었으면 두 번 닫는 거. 학생들 요거 굉장히 실수 많이 해요. 가로 한 번 열었으면 한 번 닫고, 두 번 열었으면 두 번 닫고, 세 번 열었으면 세 번 닫는. 항상 지금 보는 영상도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이제 따라 하면서 실습을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면 더 오래 갈 텐데, 에러나는 대부분의 실수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본적인 실수에서 많이 학생들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키반환하는 이런 함수도 이제 딕셔너리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이면서 함수죠. 자, 그 안에 또 이제 in이라는 연산자를 또 딕셔너리 안에서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A라고 하는 딕셔너리명을 중심으로 그 안에 학번이라는 키가 있느냐, 있으면 true, 없으면 없어. 지금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A라는 딕셔너리 안에 인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가 있으면 함수, 가로가 있는 키워드는 함수, 가로가 없는 키워드는 연산자.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지금처럼 연락처라는 키가 A 안에 있는가 없어. 그럼 false. 이렇게 딕셔너리 안에 지금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 딱 달랑 2개밖에 안 했지만 몇십 개 몇백 개다 라는 전제하에 이런 연산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포문을 이용해서 딕셔너리 안에 있는 값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점점 우리 원래 그냥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기본적으로 점점, 그죠? 키값 점점점, 그죠? 콜론이죠. 점점 콜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콜론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보기 편하게 때에 따라서는 뭐 눈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거 뭐 AND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곱하기가 될 수도 있고, 더하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특수 문자를 중심으로 내가 딕셔너리 안에 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포문을 써야겠죠.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연속해서 출력하기 위해 우리가 포문을 이제 배웠고, 그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데, 우리가 배운 포문에서의 기본 형식, 연산자 in이라고 하는 변수죠. i라는 변수, in이라는 변수가 아니라 i라는 변수, 그 다음에 in이라는 연산자 안에 키를 중심으로, 그쵸? 요거 키를 중심으로 어디에 있는 요 A라는 딕셔너리의 키를 중심으로 쭉쭉쭉 출력해 주세요예요. 이때 우리가 배웠던 출력함수, 제가 제작한 영상 중에서 출력함수 부분에 보면 이제 출력 형식 지정자 %s를 이용해 각각의 변수 안에 있는, 그쵸? i를 중심으로 하나씩 읽는 거죠. 하나씩 읽어가면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요렇게. 그래서 요 i에 해당하는 부분인 학번과 이름,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s는 i고 두 번째 s는 각각의, 그쵸? i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이거는 이제 학번 데이터 부분이죠. 요렇게. 그 다음에 글러리아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실제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설명 듣고 이해하고 출력해 보지 않으면 포문을 이용한 내가 원하는 옆으로 출력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우리 옆으로 출력이잖아요. 쭉쭉쭉 옆으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밑으로, 그쵸? 밑으로 출력. 지금 아까 연락처 010, 그쵸? 밑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우리 추가 부분에서 연락처 넣었어.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옆으로 지금 추가가 됐잖아. 근데 그렇게 출력
그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의 데이터 값을 옆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고 싶다. 값을 출력하고 싶다. 그런 경우 포문을 사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처음에는 초기값을 다 가진 경우, 두 번째는 초기값이 없는 상태. A라는 딕셔너리 명을 중심으로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중심으로 나는 딕셔너리 방식으로 값을 저장하겠다라고 해주고 그리고는 순서대로 값을 추가. 자, 지금 이 두 가지 코드가 두 줄의 코드는 우리 앞에서 배운 추가 방식을 이용한 코드죠. 우리 리스트나 뭐 문자열 이런 거 배울 때 첨자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딕셔너리는 첨자 아니라 키 중심으로 값을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없다가 값 추가. 그리고 똑같은 포문을 사용해 출력했을 때 이거는 메모리 공간 할당하면서 초기값을 처음부터 가진 거고, 밑에 거는 초기값은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값을 넣은 상태. 결과는 같아요. 하지만 코드는 위에 세 줄의 코드, 여긴 한 줄의 코드. 어떠한 차이점을 있는지 꼭 구별하면서 이해하셔야만 하는 중요한 예제입니다. 자, 딕셔너리는 키를 중심으로 키를 중심으로 값을 입력을 하는데 그 순서는 사용자가, 개발자죠. 입력한 순서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세 줄로 했어요. 근데 이게 30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30줄을 한눈으로 볼 때 이왕이면 정렬된 상태에서 출력해서 보면 더 편하게 보겠죠. 우리가 정렬이라는 것을 딕셔너리에서 키 중심으로 출력할 때 새로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내용의 임포트가 있어야만 이 오퍼레이터 안에 있는 정렬 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에 있는 정렬 함수를 키에 저장을 하시고, 그쵸? 키는 우리 키 중심으로 한다 그랬어. 키를 정렬하겠다 이거죠. 그 상태에서 A라고 하는 이 딕셔너리 명에 있는 항목들을 정렬해 주세요. 그렇게 정렬한 것을 새로운 메모리 공간 안에 저장. 지금 이거 A라는 메모리 공간, B라는 메모리 공간, 두 개의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입력한 순서. B라는 메모리 공간은 이 입력한 순서를 정렬해서 다시 저장한 메모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에 대한 출력을 했을 때 정렬된 순서로 우리가 보면서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위에 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순서, 이거는 정렬된 순서. 이 정렬을 위한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문장, 그쵸?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코드가 바로 import operator라는 것까지, 정렬을 위한 출력 방법 같이 기억해야겠죠.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우리가 앞에 투플을 리스트로 바꾸고 왔다 갔다, 그죠? 투플을 리스트로 바꾸고 리스트를 투플로 바꾸고 문자열로 바꾸고 이렇게 변환을 지난 5강 4강이죠. 오늘 5강이고 자료의 종류 4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자료의 종류 5강에서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를 투플로 변환하는 방법, 무로 items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쓴다라는 거죠. 자, 처음에 중괄호를 사용해 딕셔너리로 선언된 이 메모리 공간이 출력했을 때 중괄호 형태로 이렇게 출력되는 게 확인됐다면 이걸 투플로 바꿔서, 그쵸? A라는 딕셔너리를 투플로 바꿔서 출력을 하면 투플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투플 형태로 바뀌긴 바뀌었는데 요 부분 보기 싫어. 그쵸? 그러면 어떻게 준다? 똑같이 리스트라는 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하면 깔끔하게 이 단어가 없는 상태로 투플의 모양을 갖추고 변환해서 출력을 합니다. 요번에는 리스트, 딕셔너리를 리스트로 변환한다. 변수 함수가 달라졌죠. 딕셔너리 명점 함수. 그 함수를 쓸 때 리스트 안 쓰고 쓰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요 키워드가 같이 출력이 되지만 요걸 써주면 없는 상태, 그쵸? 요게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로 깔끔하게 딕셔너리가 리스트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신경 써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키는 출력이 안 되고 키에 해당하는 값만을 리스트로 그쵸? 출력을 합니다. 키, 값, 키, 값. 이 값을 정장할 때 우리가 키를 중심으로 검색하고 세트로 저장할 필요가 있고 그 키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쉽게 찾고 수정하고 저장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딕셔너리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계산 커피숍 가면은 커피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뭘 가지고 이제 점원들은 계산을 하냐면 아메리카노 이거 다 치는 게 아니죠. 아메리카노 1번이면 1번 딱 치는 거야. 그러면 1번에 해당하는 이제 뭐 아메리카노가 탁 튀어나오는 거 카페라떼 이거 다 치는 거 아니잖아. 계산할 때 그죠? 딱 2번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카페라떼에 해당하는 가격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되는 거고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딕셔너리 세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키 따로 값 따로 리스트 방식으로 저장을 했다라면은 그것을 동시에 결국에는 불러오는 꼴이거든요. 그렇게 두 개의 리스트에 있는 값을 동시에 접근을 해서 불러오고 싶은 경우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함수가 이어서 요거 변환에 이어서 알아둬야 되는 게 이 두 개의 리스트를 투플로 두 개의 리스트를 딕셔너리로 또 변환할 때 중요한 함수가 바로 이 집 함수입니다. 우리 압축할 때 이제 r집 많이 쓸 텐데 그런 r집 이전에 이제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압축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제 집 파일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두 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두 개의 리스트 A, B라고 저는 이제 이해 편하게 이제 뭐 때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식별자는 의미 있는 식별자를 해야겠지만 저는 설명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식별자 이름 A, B, C, D 하나의 글자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요 리스트명 하나, 둘, 그 두 개를 묶어준다 이거죠. 묶어준 두 개의 리스트를 지금 A, B, for 다음에 우리 변수명 하나 왔는데 그쵸?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를 묶어서 출력할 경우에는 두 개의 리스트명이 다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 방식대로 그쵸? 화살표 그 다음에 B, A, B 이렇게 프린트 안에 표현식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동시에 두 리스트에 있는 값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이 집 변수를 가지고 튜플로 변환하고 싶으냐 아니면 딕셔너리로 변환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또 다른 함수가 그쵸? 포함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두 리스트 접근하는 이 함수 사용하는 형식을 그 안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투플일 때는 딕셔너리로 바꿀 때는 다르죠 함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리스트 두 개 되어 있는 것을 새로운 이름의 메모리 공간에 묶어서 변환을 하되 뭐로? 튜플로 두 개의 리스트를 묶어서
변환하되 뭐로? 딕셔너리로. 그리고는 또 새로운 메모리 공간, 새로운 공간에 저장해서 출력, 저장해서 출력. 저장 안 하고 출력하고 싶다. 그거 가능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저장하지 않고, 그거 이제 4강 투플할 때 얘기했어요. 저장하지 않고 출력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출력해서 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변환 후 저장을 하면 C라는 메모리 공간의 이름으로 저장된 투플을 우리가 값을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이렇게 저장한 것을 그냥 출력만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서 저장 후 딕셔너리 형태로 본다면 이 형태의, 그쵸? 리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에서 설명했던 입력,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을 딕셔너리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까지 꼭 잘 정리해서 오늘까지 설명한 모든 자료의 종류를 명확히 파이썬을 배우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방학을 이용해 정리를 했는데 본학기에서는 리스트까지밖에 못해요. 심지어 리스트도 1차원 리스트까지밖에 못합니다. 관련 함수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챕터 하나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제 본학기에서 매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지금 설명한 딕셔너리와 리 부분,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할 세트 부분 같이 정리하는 이유를 앞에서 설명했죠. 우리 학생들이 끝까지 세트까지 잘 마무리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딕셔너리가 이제 명확히 이해됐다면 딕셔너리는 키와 값이다 그랬습니다. 그 키와 값 중에서 값들이 쭉쭉쭉 중괄호를 똑같이 딕셔너리처럼 중괄호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값은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키1, 키2, 키3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 키조차도 사실 세트에서는 값이거든요. 값. 근데 우리가 딕셔너리랑 비교했을 때 키하고 값이로 이루어졌을 때 이 부분은 이제 키중심이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다시 제가 형식에 대한 정리를 한다면 보이시는 것처럼 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세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한다면 그 형식에서 위에서 형식에서 말했던 이 값이라고 하는 게 딕셔너리에서의 키를 나타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 중복돼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뒤에 이제 예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얘가 이제 10, 20, 30, 10, 20 했어. 이 키가 이렇게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저장을 했다 하더라도 A를 출력해 보면 A라는 세트를 출력해 보면 중복이 제거된 자동으로, 그쵸? 자동으로 중복이 제거된 하나씩만의 값을 갖는 게 뭐다? 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치면 단어는 분명 달라야 되고 의미는 같을 수 있잖아. 같은 의미가 여러 단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단어 한 단어를 두 번, 세 번 재정의하진 않잖아요. 한 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어는 A, B, C, D 다른데 A하고 B하고 같은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A,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똑같은 단어가 사전에 들어가 있진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트 개념은 딕셔너리에서 그쵸, 다시 정의한 부분 설명하면서 느낀 게 요걸 요렇게 차라리 바꾸는 게 그쵸, 우리 학생들이 더 잘 이해될 것 같아서 형식을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딕셔너리에서 키
이렇게만 이제 말풍선으로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추가를 했죠. 그래서 키의 특징을 세트의 특징을 살펴보면 키 중심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니까 순서는 없어. 순서는 없고 그 대신 중복도 없어요. 특별한 순서도 값들 간의 순서도 없지만 중복도 반드시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트가 이제 키 중심으로 저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데 유리하죠. 그리고 세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수학 연산자에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대칭 차집합 이런 수학 연산자도 쓸 수 있어요. 자, 그것까지 같이 세트 사용 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대칭 차집합.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쵸? 결과가 이렇게 필터링 돼서 연산해서 결과가 나오는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하는 과정에서 여기 글자체를 좀 살짝 바꿨어요. 글자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영어 단어나 특수문자가 좀 보기 불편하게 나오는데 경고딕으로 하니까 좀 클리어하게 그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늘 영상 딕셔너리와 세트 자료의 종류 5강까지 꼭 잘 마무리하시면서 파이썬은 완벽한 자료의 종류가 정리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